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즐겁게 한 개의 비문학 지문을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2023년 4월 모의고사 10번에서 13번 지문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문제 먼저 살펴보면 되겠죠? 내려가서 1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위에 있는 지문을 읽으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억에 대한 공손용의 견해라고 했으니까 기억이 나올 때 풀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12번 보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마지막에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13번 여기도 또 보기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얘도 마지막에 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2번과 13번을 10번과 11번을 풀고 난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하면 되겠죠? 뭘 먼저 풀면 될지. 그래서 12번과 13번은 아마 순서대로 풀어도 될지, 13번 먼저 12번이 풀리게 될지, 요것을 설계하면서 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와서 문단번호 매겨봅시다. 명과 실 1문단, 명가사상가 2문단, 쭉 내려와서 그는 3문단이 되겠죠? 그리고 반면 후기묵가 4문단.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후기묵가 5문단 이렇게 되겠네요.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제 10번의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1문단부터 보면 되겠죠? 자, 봤더니 1문단의 세 번째 줄, 전국시대 중엽 이후에 라고 하면서 이 시기 명실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사상가와 학파가 공손령과 후기묵가로 이들 사이에는 철학적 논쟁의 국면이 펼쳐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네요. 요 얘기가 10번에 4번에 나와 있겠죠. 자, 10번에 4번. 여기 공손용과 후기묵가가 언제? 전국시대 중엽 이후에 무엇을? 명실 문제를,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뤘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러면은 10번에 4번. 공손용과 후기묵가가 전국시대 중엽 이후에 명실 문제를 전문적으로 논의하였다. 맞는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10번에 4번 지울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이 문단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문단에 봤더니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공손용은 실이 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실은 물에서 분화돼 각각의 객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이 10번에 3번에 나와 있겠네요. 자, 공손용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0번에 3번. 공손용은 여기서 실이 파생된 것인데, 실이 어떤 것이다? 물에서 분화된 각각의 객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10번에 3번 공손용은 분화되지 않은 천지만물이 각각의 객체로 분화된 것, 이것이 보다 실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지울 수가 있겠네요. 10번에 3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손용의 견해를 선생님은 이 문단을 읽으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즉, 실은 무엇으로부터 파생된 것? 물이라는 것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고 하고, 이 실이라는 객체, 이 객체를 우리는 무엇으로? 명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한다는 거죠. 이때 명이 여러분 이름을 뜻하는 걸 거예요. 이름이겠죠. 우리가 사람의 뭐 성명 할 때 그 명 있잖아요. 사람의 이름을 뜻하는 명이고, 이걸 통해 실이라는 객체를 어떻게 해준다? 구별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명은 다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왜? 실이라는 객체를 구별해주기 때문에. 이것이 공손령의 견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명과 실의 엄격한 1대1 대응 관계를 통해 오해나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쭉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견해를 이야기하시죠. 흰 말은 말이 아니다라는 식의 산문단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요 얘기들을 쭉 읽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나오는 얘기가 이제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10번의 내용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쭉 읽었어요. 읽으면서 봤는데 4문단 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과 저것, 두 마리의 새가 모두 학이라면 이것과 저것을 모두 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의 견해일까요? 여러분, 여기 2문단의 이야기 그리고 3문단의 이야기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였어요? 여기까지는 공손용이라는 사람의 견해였잖아요. 4문단에 가니까 반면이라고 하면서 후기묵가라는 사람의 견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후기묵가라는 사람은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과 저것, 두 마리의 새가 모두 학이라며 이것과 저것을 모두 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후기묵가라는 사람은 오문단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명과 실의 엄격한 1대1 관계를 부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손용은 산문단에서 명과 실의 엄격한 1대1 대응 관계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후기묵가는 어떻게 해요? 엄격한 1대1 관계를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기억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 내용은 11번에 써놓으시면 되겠죠. 기억 일단 봅시다. 기억은 이것 그리고 저것이 있을 때 여기서 두 마리의 새가 모두 학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모두 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후기 묵가의 견해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공손용은 뭐라고 말할까요? 공손용은 이것과 저것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지. 우리가 요거 여러분 위에 이 문단에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자, 공손용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공손용은 그는 어떤 그것을 가리키는 어떤 명에 의해서만 유일하게 지시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저것이 똑같이 이것이란 명으로 지시된다면 서로 구별되지 않게 돼요. 그 결과 사람은 이것이라는 명으로 이것이라는 시를, 다른 사람은 이것이라는 명으로 저것이라는 시를 지시하는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과 저것은 시를 지시하는 혼란이 나타나게 되므로 명과 실의 엄격한 1대1 대응 관계를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겠죠. 이것과 저것이 시를 지시하는 혼란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것과 저것이 똑같이 지시를 하게 된다면. 자, 이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볼까요? 이 내용 11번에 어디 나와 있을까요? 학이라는 하나의 명으로 이것과 저것을 모두 지시한다면 어떻게 된다? 이것과 저것이라는 실이 서로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과 저것이라는 실이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과 저것이라는 실을 지시하는 혼란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11번에 4번. 이것과 저것이라는 실이 구별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과 같죠? 그래서 이 문단을 통해서 우리는 공손용의 견해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나머지도 한번 볼까요? 학 두 마리를 모두 학이라는 명으로 부르면 제 역할을 하여 혼란이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혼란이 나타나는 거죠. 학이라는 명은 형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이것과 저것이라는 시를 부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겠죠. 형체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죠. 학을 각각 이것과 저것이라는 명으로 부른다면 두 학은 동일한 실이 다른 명으로 불렸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일단 이것과 저것이라는 명으로 부르면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실이 서로 다른 명으로 불린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안 되겠죠. 자, 5번. 학이라는 실을 색을 부르는 데 쓰는 단어 없이 학이라는 명으로 부르는 것은 말이라는 실을 흰말이라는 명으로 부르는 것과 같은 올바른 용법이다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하지도 않겠죠? 그러므로 답이 될 수 있는 거 4번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우리 10번에 아직 안 나온 거 후기문과 얘기 요 얘기들 그리고 공손용과 후기문과 얘기 요 얘기들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지를 살펴보면서 10번 내용을 보시면 되겠죠? 봤더니 5문단에 이제 그 얘기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5문단에 이제 어느 부분에 있냐면 5문단에 쭉 내려가서 사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에 보니까 사명은이네요. 한 줄 더 올라갑시다. 8번째 줄. 사명은 가리키는 대상이 오직 하나인 명을 말한다. 그래서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유명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 이게 10번에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10번에 1번. 봅시다. 사명은 가리키는 대상이 오직 하나이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유명사예요. 10번에 1번. 후기 문과는 고유명사가 어디에 속한다? 사명에 속한다고 보았죠. 10번에 1번도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고유명사죠. 그럼 여러분 고유명사에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5번 볼까요? 공손용과 후기문과. 수많은 사울 가운데 오직 하나만 있는 대상에 이름을 붙일 수 없다고 한 건가요?
공손용도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한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명이라고 청했죠. 그리고 후기문과도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고유 명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10번에 5번이 틀렸네요. 10번에 2번. 요것도 체크해야 되네요. 자, 이거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달명은 천지만물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것으로 공손령이 말하는 물에 해당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라고 해서 달명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요게 10번에 2번 내용이네요. 자, 달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 달명이 뭐다? 얘는 천지만물을 총괄하여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럼 10번에 2번. 천지만물 전체를 가리키는 이름을 달명이라고 하였다. 지울 수 있죠. 나머지가 다 맞고 5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10번에 5번까지 11번에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었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지막까지 다 읽은 게 됐네요, 결국.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12번, 13번. 그냥 순서대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의 대화에서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냥 순서대로 보도록 합시다. 갑이라는 학생, 갑을 쭉 대화를 하는데 갑이 옷장을 보고 한숨을 쉬면서 옷이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을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옷은 뭐니?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학생이요. 옷을 들고 있으면서 옷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A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과 B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은 서로 다른 거 어때요 여러분? 이 학생이요. 어떤 요렇게 자 갑이라는 학생이 손에 이렇게 옷을 들고 있어요. 옷을 들고 있으면서 옷이 없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이때 옷은 이 A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걸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 들고 있는 옷과 다르게 내가 원하는 옷이 없어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을이 이 옷을 보면서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네가 들고 있는 이 옷은 뭐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A가 들고 있는 이때 갑이 들고 있는 이 옷은 B에 해당하는 거고 갑이 옷이 없어 라고 하는 이 옷은 뭘까요? 내 말은 옷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빨간 옷이 필요한데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때 A는 이 친구가 원하는 빨간 옷을 말하는 거겠죠. 빨간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A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과 B라는 명으로 지시한 실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르다면 공손용은 멸과 실의 1대1 대응 관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겠죠. 이 사람은 명과 실의 1대1 관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요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면서 아래 것들도 봅시다. A라는 명과 D라는 명이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 라는 거. A는 뭐라고요? 빨간 옷을 말한다고 했죠? 내 말은 옷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 빨간 옷이 필요한데 없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D와 A가 다른 거라는 거죠. 옷이 정말 없다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옷이 아니라 빨간 옷이 없다는 거니까 A와 D도 다른 거죠. 서로 다른 대상을 지시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후기문과는 하나의 명이 두 가지 이상을 서로 다른 시를 지시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예로 보겠죠. 후기문과는 어떻게 말했어요? 하나의 명이 다른 시를 지시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죠. 여기 봐요. 후기문과 엄격한 1대1 관계를 부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를 지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므로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3번. 후기문과는 B라는 명. 자, B라는 명이 뭐예요? 이 옷. 손에 들고 있는 옷이죠. 손에 들고 있는 옷. 특정 옷을 지칭하는 거죠. 이 특정 옷은 유명을 하나의 개체에만 대응하여 사용한 사명으로 보겠군. 이라고 했네요. 이거 맞을까요, 여러분? 사명에 어떤 것이 있냐면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사명에는 요걸로 합시다.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 하나가 고유명사고요. 다른 하나는 새라는 유명을 어떤 한 마리의 특정한 새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유명을 단 하나의 개체에만 대응하게 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거? 새라는 유명을 어떤 한 마리의 특정한 새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의 개체에만 대응하게 하는 것. 이것을 말해요. 이게 12번에 3번의 근거가 되겠죠. 자,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후기문과가 B라는 명. 이건 뭐예요? 옷이 여러 가지 옷이잖아요. 그 중에 어떤 거?
갑이 들고 있는 옷이죠. 그럼 여러 옷 중에서 특정한 하나에 대응한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 새 중에 특정 하나의 새를 가리키는 거. 즉 여러 명 중에 하나의 개체, 하나의 옷에만 대응하여 사명을 사용한 것이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쵸? 유명을 하나의 개체만 대응하여 사명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 옆에 있는 내용 이렇게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3번도 맞는 설명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4번도 한번 살펴볼까요? 4번. D라는 명과 E라는 명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으므로 여러분 여기 봅시다. D. 내 말은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빨간 옷이 없어. 빨간 옷과 옷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나요? 우리 아까 위에서도 봤죠? 여기에 있는 옷, B에 있는 옷이 같은 대상을 지시하지 않았죠? 그러면 A에 있는 옷과 D에 있는 옷도 같은 대상을 지시하지 않았죠? 그러면은 D의 옷과 E의 옷, 내 말은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 빨간 옷이 없어에 D와 E도 같은 대상을 지시하지 않겠죠? 당연히 같은 대상을 지시하지 않죠? 그러면 D와 E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 이 말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같은 대상을 지시하지 않습니다. 공속용이 특정 소성을 지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이 뒤에 말은 맞거든요, 여러분. 뒤에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공속용의 견해기는 해요. 그런데 D와 E가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말이 틀렸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 돼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네들 여러분 서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지 이 관계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이 관계 다시 한번 볼게요. A의 옷과 B의 옷. B는 손에 들고 있는, 네가 들고 있는 옷이죠. 근데 얘는 옷이 없어라고 말했으니까 A와 B는 같은 옷이 아니고 2번에서 A라는 명과 D라는 명이 서로 다른 대상이었죠. 그러니까 또 이 D와 옷이 없다는 게 아니라의 옷과 옷이 없어. 내가 원하는 빨간 옷이 없어였으니까 D와 A도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옷과 빨간 옷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은 게 아니어야 되겠죠? 빨간 옷이 필요한데 없으니까. 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대상을 지시하고 있다,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관계를 잘 체크하시면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풀어낼 수가 있어요. 됐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5번. 공손용은 이는 C의 또 다른 속성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이를 C라는 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보겠고. 자, 2 봅시다. 빨간 옷은 이는 C의 또 다른 속성. 이렇게 많은데 무슨 옷이 없어. 이에 이는 빨간 옷이죠. 빨간 옷은 이 C의 옷에 또 다른 속성. 자, 공속용은 이 빨간 옷은 C 그냥 옷에 또 다른 속성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빨간 옷을 옷이라는 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보겠군. 공손용이 그렇게 말했는지 볼까요? 이거 여러분 어디 보시면 되냐면 3문단에 보면은 나와요. 자, 3문단에 봅시다. 3문단에 보면은 여기 끝부분에 나옵니다. 특정 속성을 가진 말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 요거 똑같이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특정 속성을 가진 말을 지시하는 것에 대해 공손용은 말이라는 명과 흰말이라는 명을 지시하는 실이 다름으로 그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앞에 대응하면 이거죠. 공손용은 말, 이게 C겠죠. C와 흰말, 이게 빨간 옷이잖아요. 그럼 이게 E겠죠. C와 E를 명은 지시하는 실이 다름으로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뒤에 그대로 대응하면 C와 E는 지시하는 실이 다름으로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2번에 5번에 대응을 시킨다면. 뒤에 가서 볼까요? C와 E는 지시하는 실이 다름으로 용법을 구분해야 한다.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 E와 C는 같은 명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왜? 또 다른 속성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같은 명으로 불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겠죠? 그러므로 5번도 맞는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도 지울 수가 있으므로 답이 될 수 있는 거 4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번을 보도록 합시다. 윗글이 읽은 학생, 가하나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 여기서는 언어 기호가 기표와 기의의 결합체라고 합니다. 기표는
소리. 기의는 언어 기호의 의미 되는 개념. 즉, 뭐 기표는 언어 기호의 형태, 기는 언어 기호가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공손용의 입장에서, 후기 문과의 입장에서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때 이렇게 되겠죠. 공손용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소리와 개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볼까요? 이 사람은 소리와 개념이 1대1로 대응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보겠죠. 소리와 개념이 1대1 대응관계를 가져야 된다라고 공손용은 볼 거예요. 후기 문과는 어떨까요? 소리와 개념이 1대1 대응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겠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럼 요거를 위에 있는 말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기표와 기라는 말로 바꿔주면 되겠죠. 공손용의 입장에서는 기표와 기의가 1대1 대응관계로 같아야 된다라고 보겠죠. 자, 1대1 대응관계로 같아야 된다라고 볼 것이고, 후기 문과의 입장에서는 기표와 기가 1대1 대응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말은 요거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죠. 나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죠. 공손용의 입장에서는 기표와 기가 같아야 되겠죠. 봅시다. 기가 같으면 기표도 같아야 한다. 맞는 말이겠죠. 기표가 달라도 기가 같을 수 있다? 틀렸죠. 기표가 다르면 기는 같을 수 있다? 틀렸죠. 기표가 다르면서 기가 같을 수 없다. 맞죠, 여러분? 이것도 맞는 말이죠. 다르면 달라야 되는 거니까. 이 설명 맞죠? 기표가 서로 다르면 기가 같을 수 없다. 이 말은 결국 이 말이잖아요. 자, 5번. 기표가 다르면서 기가 같을 수는 없다. 역시나 맞는 말이죠. 다르면 달라야 된다라는 말이니까. 그럼 얘는 두 개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고, 자, 이제 나는 어때야 돼요? 두 개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이죠. 기표가 서로 같으면 같아야 한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달라도 같을 수 있다. 맞죠, 여러분? 달라도 같을 수 있다. 맞네요. 다르면서 같을 수는 없다? 아니죠. 다르면서 같을 수 있어야 되죠. 틀렸네요. 둘 다 맞은 거 몇 번?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 자, 공손용의 입장에서는 두 개가 무조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르면서 같을 수는 없다. 둘 다 같아야 된다 라는 말이고, 후기 문과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다니까 달라도 기는 같을 수 있다. 이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죠.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문장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명확하게 4번이 답이라는 거 체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13번까지 문제를 모두 풀었네요. 네 문제 모두 풀었고 32번째 지문이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문도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33번째 지문에서 만나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